결혼 25년 차 부부, 겉보기엔 완벽한 이지영과 김호영. 하지만 남편의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은 아내에게 늘 부담이었습니다. 남편의 거대함 때문에 통증을 못 이겨 남편을 외면해야 했던 아내, 그리고 그녀의 빈자리를 채울 듯 다가온 매혹적인 친구 수정. 은밀한 술자리에서 시작된 위험한 불장난은 세 사람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데, 과연 이 금기를 넘어선 사랑의 결말은? 우리 집의 한 명, 남편, 2명 부인이라는 파격적인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욕망과 갈등, 사랑과 파멸의 드라마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충격적인 진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울 변두리의 아담한 빌라촌, 25해를 함께 살아온 부부 이지영 씨와 김호영 씨는 고요하지만 잔잔한 파동으로 일렁이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올해 56을 맞이한 지영 씨는 여전히 단아한 모습으로 동네 작은 커피숍에서 친구 수정 씨와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일하고, 57의 호영 씨는 개인 택시를 몰며 생계를 이어갔죠. 아들 하나를 번듯하게 장가 보내고 나니 이제는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삶 깊숙한 곳에는 묵직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잠자리라는 이름의 그림자였지요. 지영 씨는 사실 지금의 남편에게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가정적이며 여유로운 형편의 구김살 없는 성격까지 부족한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단 한 가지, 호영 씨의 왕성한 성욕만이 지영 씨를 때때로 당황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충분하다 느끼는 지영 씨와는 달리 호영 씨는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의 불만은 직접적인 질책이라기보다는 해소되지 못한 욕망이 주는 내면의 씁쓸함 같은 것이었죠. 그는 개인 택시를 몰기에 시간적 여유가 많았고, 그 덕에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비록 나이살 때문에 배가 약간 나오기는 했지만 그 아래에는 단단하게 다져진 근육들이 숨어있는, 누가 봐도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지요. 지영 씨는 친구 수정 씨에게 가끔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수정 씨는 홀로 살면서도 늘 밝고 쾌활한 성격이었죠. 야, 호영 씨 진짜 대단하다. 그 나이에 그렇게 왕성하다고? 너 팔자 좋다, 팔자 좋아. 나 같으면 매일매일 사랑해 줄 텐데. 수정 씨는 싱글 특유의 부러움과 시샘이 뒤섞인 농담을 던지며 지영 씨를 놀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영 씨는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호영 씨의 크고 단단한 것은 잠자리에서 지영 씨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고통 때문에 자연스레 잠자리를 피하게 되었으니까요. 관계를 하고 나면 며칠 동안 입과 은밀한 곳이 뻐근해서 일상생활마저 불편할 정도였죠. 지영 씨에게 잠자리는 사랑의 표현이기보다는 통증을 동반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호영 씨는 지영 씨에게 시원한 계곡으로 놀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영 씨는 이 소식을 수정 씨에게 전했고, 수정 씨는 귀신같이 나도 같이 데려가라며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졸랐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호영 씨에게 수정 씨 이야기를 꺼내자 호영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셋은 다음날 근처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수정 씨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호영 씨도 간만에 즐거워하는 지영 씨의 모습에 따라 미소 지었죠. 계곡에 도착하여 평상을 빌리고 미리 싸온 음식과 고기를 가지런히 내려놓았습니다. 호영 씨는 들뜬 표정으로 반바지로 갈아입더니 곧장 계곡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첨벙대는 호영 씨의 모습은 마치 소년 같았죠. 지영 씨와 수정 씨는 평상에 앉아 발만 물에 담근 채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맡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소리, 시원한 바람, 그리고 친구와의 수다는 지영 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물놀이를 마친 호영 씨가 물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물에 젖은 반바지는 그의 탄탄한 하체를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차가운 물에 수축되었던 그의 것은 반바지 천 너머로 그 모양새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지영 씨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수정 씨는 지영 씨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지영아. 호영 씨 실하다. 큰 것 같은데? 수정 씨의 눈은 호기심과 묘한 감탄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지영 씨는 민망함에 작게 대답했습니다. 큰 편이긴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체념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죠. 그 순간 수정 씨는 고깃찌개에 넣으려고 가져온 애호박 하나를 들더니 양손으로 잡고는 마치 호영 씨를 잡고 있는 듯한 신용을 했습니다. 이만하다니까? 이 정도면 진짜 실한 거지. 그녀의 거침없는 행동에 지영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왠지 모를 긴장감과 묘한 호기심이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수정 씨의 도발적인 행동이 싫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녀는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넘치는 욕구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었죠. 점심으로 고기를 굽고 찌개를 끓여 맛있게 먹은 후 그들은 잠시 낮잠을 청했습니다. 시원한 계곡 바람과 배부른 포만감에 낮잠은 꿀처럼 달콤했죠. 그리고 오후 늦게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는 항상 아쉬움을 남기지만 지영 씨에게는 복잡한 마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커피숍에서 만난 수정 씨는 여전히 농담 섞인 말투로 지영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영아, 너 남편 성욕 안 풀어주면 바람난다. 바람나서 후회하지 말고 잘해. 그녀는 능청스럽게 눈을 찡긋거렸습니다. 내 남편이라면 매일 사랑해주겠다. 크크크. 수정 씨의 말은 처음에는 흘려들을 수 있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어제 계곡에서의 기억과 맞물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바람이라도 피면 어떡하지?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자상했으니 그런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매일 해줄 수도 없고, 사실 호영 씨와 잠자리를 가지고 나면 그의 길이와 굵기 때문에 지영 씨는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관계 후 며칠은 입과 아랫도리가 욱신거리는 통증으로 고생했으니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거절하면 남편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질까봐 일주일에 한 번은 억지로라도 잠자리를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지영 씨의 내면을 잠식했고 묘한 긴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될 것 같은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 씨는 수정 씨를 집으로 초대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호영 씨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체질이라 소주 몇 잔에 인해 얼굴이 벌개지더니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지영 씨와 수정 씨는 둘이서 더 술을 마시며 수렁거리는 이야기를 이어갔죠. 화장실에 다녀오던 수정 씨가 갑자기 키득거리며 지영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지영아. 호영 씨 화났다.
지영 씨는 무슨 소리인가 싶어 수정 씨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든 호영 씨는 파자마 차림이었는데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결에 팽팽하게 부풀어 올라 파자마 천을 뚫고 솟아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확연하게 드러난 그의 분노에 지영 씨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지영 씨는 수정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수정아, 사실 내가 아파서 자주 못 해줘. 그 말에 수정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빛나더니 이내 묘한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크길래 그러는데? 나도 한번 직접 보고 싶다. 지금 자는데 살짝 보여주면 안 돼? 수정 씨의 대담한 제안에 지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영 씨는 황급히 수정 씨의 말을 가로막았지만 수정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본다고 닳는 것도 아니잖아. 외로운 친구 눈욕이라도 좀 시켜달라니까. 평생 이렇게 큰 건 처음 본단 말이야. 수정 씨는 끈질기게 졸랐고 그 눈빛은 거절할 수 없는 강렬한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수정 씨의 간절함에 못 이겨 잠든 남편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세상 모르고 잠든 듯 코를 골고 있는 호영 씨를 살짝 흔들어 봤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망설이다가 이내 떨리는 손으로 호영 씨의 파자마 바지를 살짝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있던 수정 씨의 입에서 억눌린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두 손으로 잡아야겠다. 너무 부럽잖아. 수정 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거침없이 뻗어나와 잠든 호영 씨의 단단하고 우뚝 솟아오른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두 손으로 감싸 쥐어도 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그것의 감촉에 수정 씨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호영 씨가 잠결에 흐느적거리더니 수정 씨의 머리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지영 씨인 줄 착각이라도 한 듯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죠. 지영 씨는 그 모든 상황을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죠. 그리고 수정 씨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호영 씨의 것을 자신의 입에 담았습니다. 잠시 후 수정 씨는 고개를 들었지만 호영 씨는 여전히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했죠. 지영 씨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수정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저 사람이 나인 줄 알고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수정 씨는 오히려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난 좋은데? 맛만 보니 아쉽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묘한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술잔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는 수정 씨 옆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홀로 외로이 버텨왔던 자신의 내면에 대한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들었습니다. 수정아, 너 많이 외로워? 지영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 씨는 피식 웃더니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야, 남편 빌려줄 거 아니면 이야기하지 마. 근데 크더라. 진짜 부럽다. 그녀는 다시 술잔을 들이켰고 지영 씨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정 씨가 돌아간 후 지영 씨는 간신히 호영 씨를 깨워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질러진 거실을 정리한 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호영 씨는 술이 깨는 듯 눈을 비비더니 지영 씨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당신 술 마시니까 더 하고 싶다. 그는 지영 씨의 옷을 벗기더니 그날 밤
평소와는 다른 격렬함으로 관계를 가졌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의 강렬한 욕망을 온몸으로 받아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정 씨의 도발적인 행동이 끊임없이 떠올라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다음 날 지영 씨는 여전히 뻐근한 몸으로 커피숍 아르바이트에 나섰습니다. 수정 씨가 그녀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인다. 지영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내가고 나서 그이가 좀. 지영 씨의 말을 들은 수정 씨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러운 기집애. 그럼 일찍 들어가서 쉬어. 오늘 손님도 없는 것 같네. 수정 씨의 말에서 왠지 모를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 씨는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매일 하고 싶어? 호영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만 허락한다면 사실 매일 하고 싶지. 당신이랑 안 할 때는 늘 혼자 해결했지. 호영 씨의 말에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엉켜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아파서 외면했던 남편의 욕구를 수정 씨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했으니 말입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던 지영 씨는 다음 날 커피숍으로 출근하자마자 수정 씨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정아, 만약 내가 허락하고 우리 남편도 괜찮다고 하면 너 진짜 우리 남편이랑 할 수 있어? 지영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정 씨는 순간적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호영 씨랑? 나야 뭐 근데 진짜 너 괜찮겠어? 수정 씨의 눈은 다시 한번 탐욕스러운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지영 씨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사실 거기가 약해서 잘 못해주는데 호영 씨가 바람 피우는 것보다 차라리 너랑 하면은. 지영 씨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지부지 말을 흐렸습니다. 수정 씨는 그런 지영 씨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호영 씨도 그렇게 하자고 해? 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이야기 안 해봤어. 내가 좋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날의 대화는 지영 씨의 마음속에 또 다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의 억눌린 욕망, 자신의 고통, 그리고 친구 수정 씨의 은밀한 욕구. 이 세 가지가 뒤엉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관계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자신과 남편 그리고 수정 씨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영 씨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수정 씨와의 대화 후 지영 씨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어떤 제안을 한 것인지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클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죠. 남편의 넘치는 욕구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하여 친구가 그 자리를 채운다. 이 무슨 파렴치하고 비도덕적인 생각인가.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불안감, 혹시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기묘하게도 해소되는 듯한 안도감 또한 밀려왔습니다. 파격적인 제안 뒤에 숨겨진 지영 씨의 내면에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과 더 이상 고통스러운 잠자리를 피할 수 있다는 이기적인 안도감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밤을 설쳤던 지영 씨는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남편의 바람을 막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성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지만 고통스러웠던 잠자리와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그녀를 기이한 선택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녀는 며칠 뒤 수정 씨에게 다시 한번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핑계가 아닌 목적을 가진 술자리였죠. 물론 호영 씨도 함께였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를 즐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정해진 날 저녁, 지영 씨의 집에는 다시 한번 세 사람의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 씨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정 씨가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남편이 분위기를 망치지는 않을까, 수만 가지의 가정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영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두 잔만 마셔도 취기가 올라오던 그였기에 지영 씨는 일부러 몇 잔 더 술을 권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은 날인데 한 잔 더 해요. 지영 씨의 말에 호영 씨는 해맑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내 불쾌하게 달아올랐고 조금 지나자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시계바늘은 밤 11시를 훌쩍 넘겨 있었습니다. 호영 씨는 거실 소파에 깊이 몸을 파묻은 채 세상 모르고 골아떨어졌습니다.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진 그의 모습은 순진무구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지영 씨는 애써 그의 얼굴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수정 씨는 지영 씨의 복잡한 시선을 읽기라도 한 듯 잔뜩 긴장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수정 씨의 눈빛은 비장함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깊은 침묵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치 무대 위의 배우들이 각자의 역할에 몰입하기 전에 정적처럼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지영 씨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고는 목소리를 깔아 수정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정아, 지금 해볼래? 그리고 너도 만약 힘들거나 벅차면 그냥 없던 이야기로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지영 씨의 말을 듣자마자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든 호영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 씨는 수정 씨의 얼굴에서 망설임과 동시에 강렬한 열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기를 넘어서는 것에 대한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었죠. 수정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치 홀린 듯이 호영 씨가 잠들어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미약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덜컥 지영 씨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침실 불빛이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불안하게 깜빡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귀는 온 신경을 집중하여 방 안에서 들려올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후회와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지는 찰나 정적을 깨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조용했지만 이내 점점 더 깊고 열정적인 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 소리는 명백히 수정 씨의 것이었으며 고통보다는 쾌락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지영 씨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의 억눌렸던 욕망이 수정 씨를 통해 분출되는 소리, 그리고 수정 씨가 그 욕망에 완벽하게 호응하며 쾌락에 잠기는 소리. 그녀는 자신의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고 이제는 그 파장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은 지영 씨의 눈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해방감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심장이 찢어질 듯한 통증만이 그녀의 현실을 강렬하게 일깨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리고 수정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술기운과 쾌락으로 상기되어 있었고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살짝 풀린 눈빛은 방금 전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영 씨를 발견하고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는 순수하게 만족한 사람의 미소이자 동시에 묘한 승리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야, 지영아, 이 좋은 걸 넌 왜 안 하냐? 수정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기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후련하고 만족스러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영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고맙다. 평생 이렇게 대단한 건 처음이야. 수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술잔이 놓인 테이블로 돌아가 남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엄청난 비밀을 공유한 동지 같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수정 씨의 말을 듣는 순간 한 차례 휘몰아치던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종류의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것을 친구가 너무나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서 느껴지는 묘한 배신감과 해방감.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명 남편의 바람을 막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자신을 설득했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적나라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았던 걸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걸까? 새벽이 되어 수정 씨가 돌아간 후 지영 씨는 온몸에 힘이 풀린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호영 씨의 깊은 잠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지영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자신이 어떤 거대한 변화의 문을 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의 지영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리고 내일 아침 호영 씨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숙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홀로 앉아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던 지영 씨는 온몸에 깊은 허탈감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의 푸른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까지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켜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의 깊은 잠소리는 그녀에게 현실을 끊임없이 주지시켰고 어제의 일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냉정하게 일깨워 주었죠. 그녀는 자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금기를 깨고 말았다는 사실에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잠자리 고통이라는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 일뿐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용기를 내어 호영 씨를 저녁에 일찍 오도록 불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조용히 할 말이 있으니 일찍 들어와 줄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영 씨는 아내의 불안한 목소리를 감지했는지 퇴근 후 걱정스러운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목소리가 왜 그래? 그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무겁게 침묵이 감도는 식탁 앞에서 지영 씨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잠자리를 피했던 이유, 호영 씨의 크기와 강도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 남편의 욕구를 외면해야 했던 자신의 속마음까지.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사실 난 당신과의 잠자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 고통 때문에 당신이 다가올 때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당신의 강한 욕구를 알기에 당신이 혹시 다른 데로 눈 돌릴까봐 매일 불안했어요. 호영 씨는 아내의 고백에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토록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 죄책감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매번 피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해하기만 했을 뿐, 정작 아내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아픔은 헤아리지 못했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는 조심스럽게 어젯밤 수정 씨와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젯밤 술에 취해 잠든 당신 곁에 있던 건 사실 내가 아니라 수정이었어요. 그 말을 듣자 호영 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혼란과 경악이 교차했습니다. 이내 그의 얼굴은 술 취한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미안해 당신. 내가 술김에 누군지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의 반응을 보며 자신이 시작한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만약 당신이 수정이랑 애인처럼 지내도 괜찮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때? 호영 씨는 아내의 파격적인 제안에 경악했습니다. 애인처럼 지내달라니. 그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당신이랑 수정 씨가 허락을 해야 하는 거 아냐? 그의 목소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영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정이는 괜찮다고 했어. 어젯밤 만족했고 진심으로 행복해했어. 지영 씨는 지난밤 수정 씨의 상기된 얼굴과 만족감에 찬 미소를 떠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질투보다는 알 수 없는 묘한 안도감이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남편의 끓어오르는 욕구를 누군가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누군가가 믿을 수 있는 자신의 친구라는 점이 주는 복잡한 감정. 호영 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갈 곳을 잃고 아내의 얼굴과 바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내의 진지한 눈빛에서 그는 이 제안이 단순한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지난밤 누군지도 모른 채 술김에 느꼈던 쾌락과 수정 씨의 과감한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육체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본능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지만 오랫동안 채워지지 못했던 성욕이 게다가 아내가 허락하는 상황에서 해소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뿌리치기 힘들었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습니다. 나도 괜찮다고 했으니 당신도 괜찮다고 한다면 우리 세 사람 그렇게 지내도 돼. 지영 씨의 이 한마디는 호영 씨의 망설임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미안함, 그리고 지영 씨를 향한 알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쾌감이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지영 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당신. 호영 씨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관계에 대한 미약한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침묵은 새로운 삶의 서막을 알리는 묵시적인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수정 씨는 자신이 살던 집을 월세로 내놓고 지영 씨와 호영 씨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남편 한 명에 부인 두 명, 세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이 된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먹한 기류가 흘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각자의 역할과 감정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밤에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한 침대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낯선 상황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내 그것은 그들만의 은밀하고도 자극적인 놀이가 되었습니다. 관계를 할 때도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때로는 지영 씨가 남편과 수정 씨의 모습을 지켜보거나 수정 씨가 남편과 지영 씨의 관계를 돕는 식으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밤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호영 씨의 넘치는 성욕은 충분히 해소되었고 지영 씨는 더 이상 잠자리 고통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정 씨 또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사회적인 잣대로는 파격적이고 금기시되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그들 세 사람에게는 가장 완벽한 균형과 행복을 찾아준 해결책이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이제 더욱 깊고 더욱 파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가 지영 씨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지 이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야말로 어색함의 연속이었죠. 남편 호영 씨는 물론 지영 씨와 수정 씨 모두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긴장감과 알 수 없는 서먹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특히 수정 씨는 손님인 듯 손님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서 살림의 균형을 찾아가려 애썼고 지영 씨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며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세 사람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밤에 찾아왔습니다. 한 침대에 세 사람이 함께 잠드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매일 밤 펼쳐지는 그들만의 은밀한 시간은 점차 예상치 못한 만족감과 자극으로 채워졌습니다. 호영 씨는 그야말로 물 만난 고기처럼 왕성한 에너지를 뿜어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렸던 그의 욕망은 수정 씨의 열정적인 반응과 지영 씨의 묵시적인 허락 아래 그야말로 폭발했죠. 지영 씨는 옆자리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신음, 그리고 끈적한 채취를 느끼며 묘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질투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해소되는 듯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통증 없이 남편이 만족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 수정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복잡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정 씨는 이 새로운 삶에 거침없이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이 비로소 음식을 만난 듯 호영 씨의 크고 단단한 것에 격렬하게 반응하며 자신의 욕구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시원시원한 성격은 침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났고 그녀는 호영 씨를 열정적으로 리드하며 그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쾌락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영 씨는 잠결에 깨어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호영 씨와 수정 씨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얽혀 있었고 수정 씨의 다리가 호영 씨의 허리를 감싼 채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한 자극,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몸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이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지영 씨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호영 씨의 성욕이 수정 씨를 통해 충분히 해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감은 역설적으로 지영 씨 자신에게 잊고 지냈던 성적인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에는 고통으로 여겨졌던 잠자리가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과의 교감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로 다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수정 씨에게만 몰두하는 호영 씨를 보며 처음에는 괜찮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느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욕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호영 씨의 것이 다시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무의식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영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지영 씨에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요즘 잠자리가 당신은 괜찮아? 그는 조심스럽게 지영 씨의 마음을 물었습니다. 지영 씨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만족하면 됐지, 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호영 씨는 그 미묘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그는 지영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힘들면 말해. 내가 미안해. 호영 씨는 여전히 지영 씨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와의 관계가 그의 오랜 욕구를 해소해 주었지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여전히 지영 씨가 아내로서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는 이 미묘한 균열을 누구보다도 먼저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지영 씨와 호영 씨 사이의 조심스러운 대화를 듣고는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 지영아. 우리 셋이 같이 하자. 내가 그렇게 아프다면 내가 도와줄게. 혼자 너무 외로워하지 마. 수정 씨의 대담한 제안에 지영 씨는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셋이서 같이? 그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정 씨의 눈빛은 진심으로 지영 씨를 걱정하는 듯했고 동시에 묘한 도전 의식과 모험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정 씨와 호영 씨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내면의 불꽃이 다시 살아난 지영 씨는 이 제안을 쉽게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더 이상 통증에 대한 두려움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신의 욕망,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완벽한 밤에 대한 상상력이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결국 지영 씨는 용기를 내어 수정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색하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쾌락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정 씨는 능숙하게 호영 씨의 몸을 탐닉하며 지영 씨에게 새로운 감각을 일깨워 주었고 지영 씨는 수정 씨의 손길을 통해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몸과 욕망을 발견했습니다. 호영 씨는 두 여인의 사랑과 관심을 동시에 받으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침대는 이제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새 심장이 열정적으로 부딪히는 욕망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는 밤이 반복될수록 지영 씨는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고 잊었던 욕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호영 씨의 거대한 물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수정 씨의 존재는 지영 씨의 고통을 덜어주는 동시에 그녀가 새로운 방식으로 쾌락을 경험하고 자신의 몸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기묘한 삼각관계는 도덕적 잣대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 세 사람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완벽한 사랑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욕망을 존중하며 함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행복 뒤에는 또 다른 미묘한 감정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소유욕과 질투, 그리고 이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다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심장이 함께 뛰는 이 집은 과연 이들의 사랑을 영원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한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누게 된 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보다 더 완벽한 조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 호영 씨는 넘치는 성욕을 마음껏 분출하며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지영 씨는 고통 없이 남편의 만족을 지켜보며 안도했습니다. 수정 씨는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며 마치 영원한 젊음을 얻은 듯 활기찬 나날을 보냈죠. 그들의 집은 외부의 시선과는 완전히 단절된 그들만의 은밀하고도 열정적인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품고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처음에 설렘과 해방감이 옅어지자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잠자리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시선과 온기가 오로지 자신에게만 머물렀던 지난 25해의 기억이 문득문득 그녀를 덮쳐왔죠. 호영 씨의 손길이 수정 씨의 몸을 탐하고 수정 씨의 입술이 호영 씨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지영 씨의 심장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자신이 자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로서의 본원적인 소유욕과 질투심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정 씨가 퇴근하고 돌아온 호영 씨의 외투를 벗겨주며 친근하게 등을 쓰다듬는 모습을 지영 씨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정 씨의 눈빛에는 더 이상 친구의 남편을 대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남자를 대하는 듯한 은밀한 애정이 스며들어 있었죠. 호영 씨 역시 수정 씨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지영 씨를 완벽하게 배제한 완벽한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상실감이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남편의 욕망을 풀어주기 위해 내어준 자리에 수정 씨가 너무나도 깊숙이 파고들어 버린 것은 아닐까? 수정 씨 역시 새로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처음에는 지영 씨를 돕고 자신의 오랜 욕망을 해소하는 것에 만족했지만 호영 씨와의 매일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육체적 쾌락 이상의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한 애정과 관심은 점차 진심 어린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호영 씨의 너른 등,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갈구하는 그의 눈빛은 수정 씨의 마음을 통째로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호영 씨를 친구의 남편이 아닌 자신의 남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고, 지영 씨와 함께 그를 공유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호영 씨는 두 여인에게서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육체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이토록 뜨겁고 강렬한 시기는 없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미묘한 갈등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씨에 대한 오랜 정과 아내로서의 사랑, 그리고 수정 씨를 향한 새롭게 피어나는 욕망과 애정 사이에서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두 여인의 서로 다른 매력과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감이 그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잠든 지영 씨와 수정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 관계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행복은 영원할 수 있을까? 아니, 이 행복은 진정 완벽한 것일까? 이들의 불안정한 평화가 깨진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세 사람이 함께한 침대에 누워 있었을 때 호영 씨가 무심결에 지영 씨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지영 씨를 지나쳐 수정 씨의 허리를 감쌌고 수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호영 씨의 품으로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영 씨의 눈빛은 흔들렸고 수정 씨의 얼굴에는 찰나의 승리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영 씨는 이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지 못한 듯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두 여인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웃고 대화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불편함과 감정의 칼날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정 씨는 지영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경고라도 하듯 물었습니다. 어제 밤새 잠을 설쳤나 봐. 얼굴이 좀 안 좋네. 지영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난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감출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완벽한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감정적인 소유와 질투,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애증의 감정들이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이 특별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욕망과 감정을 끊임없이 조율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고통받으며 이 복잡한 여정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세계의 심장은 서로에게 얽매인 채 영원히 함께 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균열은 결국 이 완벽해 보이던 관계를 파괴하고 말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의 심장이 하나의 지붕 아래에서 뜨겁게 부딪히는 시간은 마치 끝없는 여름 같았습니다. 열정적이었으나 동시에 불안정했고 충만했지만 때로는 위태로웠습니다. 지영 씨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질투는 이제 고개를 넘어설 만큼 자라 있었고 수정 씨의 눈빛에서 읽히는 독점적인 애정 또한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호영 씨는 두 여인 사이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율하며 위태로운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던 그들의 낙원에도 결국 인간 본연의 소유욕과 질투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죠. 어느 날 밤 호영 씨와 수정 씨가 평소처럼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소리에 지영 씨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베개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질투는 자신을 갉아먹고 있었죠. 지영 씨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깨기 전에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원했던가? 자문하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 씨는 식탁에 앉아 있는 호영 씨와 수정 씨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호영 씨와 수정 씨의 얼굴에서는
순간적으로 미소가 사라졌고 침묵만이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영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이어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매일 밤 질투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내가 당신들을 위해 이런 관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수정 씨는 지영 씨의 말을 듣자마자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잘 지내고 있잖아. 수정 씨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호영 씨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이 관계가 주는 달콤한 만큼이나 지영 씨의 희생에 대한 죄책감을 늘 안고 있었습니다. 수정아, 난 너에게 너무 고마워. 호영 씨를 만족시켜줘서, 그리고 날 다시 여자로 느끼게 해줘서. 하지만 그 남자는 내 남편이야. 내 모든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 나가줘야겠어. 지영 씨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단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수정 씨는 지영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나는 호영 씨를 사랑하게 됐어. 너처럼 고통스럽게 떠나는 걸 원치 않아. 수정 씨는 더 이상 친구의 위치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지영 씨와 호영 씨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호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영 씨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오랜 세월의 정, 그리고 수정 씨에게서 받은 강렬한 쾌락과 새로운 애정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지영, 수정 둘 다 내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한 사람을 택하라면 나는 죽는 게 나아.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세 사람은 모두 절망적인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누구 하나 행복해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통해 그들은 각자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질투와 욕망의 깊이만큼 서로를 잃고 싶지 않은 간절함 또한 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수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영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 어린 눈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가진 욕심을 알아. 하지만 너 없이 이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호영 씨는 너의 남편이니까 내가 물러설게. 하지만 아주 멀리 가고 싶지는 않아. 그냥 그림자처럼 언제든 호영 씨의 곁에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지낼 수 있다면 안 될까? 수정 씨의 말은 지영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보며 지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수정 씨의 감정 또한 자신 못지않게 진실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호영 씨가 자신뿐만 아니라 수정 씨에게도 깊이 의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깊이 얽힌 감정의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지영 씨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수정 씨에게 자신들 집 근처에 있는 빈 아파트 하나를 얻어주고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호영 씨와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수정 씨는 이제 단순히 친구가 아닌 지영 씨 부부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물론 사회의 시선은 싸늘할 것입니다.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영 씨, 호영 씨, 그리고 수정 씨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위로와 쾌락을 주며 서로의 삶을 지탱해 나갔습니다. 지영 씨는 남편의 만족을 통해 자신에게도 행복이 찾아왔음을 깨달았고, 수정 씨는 금기를 넘어선 사랑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호영 씨는 두 여인의 사랑을 받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 개의 심장이 얽혀 만들어낸 이 파격적인 울타리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고민하며 삶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한편의 강렬한 드라마로 기억될 것입니다. 완벽한 관계란 어쩌면 세상이 정한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가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